안녕하세요. 도현입니다. 네, 이번 영상부터 애프터 썸머의 첫 곡, 여름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번 앨범 내기 전에 EP 앨범 사춘이라는 앨범을 냈었는데요. 그 앨범은 2022년에 냈었고, 그 이후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게 되었네요. 이렇게 3년이라는 좀 길고 또 그런 시간, 공백기를 가졌던 이유는 사실 애프터 썸머 이 앨범을 사춘 앨범을 작업하고 있을 때 당시에도 같이 작업,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 앨범에서는 조금 더 제가 기타 사운드와 기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내 스스로 해보고 싶다. 좀 그런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타들도 좀 배우는 시간을 갖고 또 기타 사운드를 연구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이번 앨범에는 이제 전곡 제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일렉 기타에도 직접 연주와 녹음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. 또 사춘 앨범과 같게 이번 앨범도 앨범 기획과 구상과 앨범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이제 제가 스스로 또 제 자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백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제 음악을 기다려 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올해도 걸렸지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제가 원했던 대로 제 멋대로 이런 앨범을 낼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애프터 썸머를 설명드릴 때 이 앨범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이야기 안에서 제 경험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상상력을 더 더해서 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자전적 소설과 같은 앨범이에요. 그래서 이 앨범에 대한 대상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들이 나왔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고 진심을 담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곡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여름에게는 앨범의 첫 곡이면서 이제 타이틀이기도 한데 사실 여름에게가 어떤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감정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. 이 곡을 첫 곡으로 이제 배치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애프터 썸머 자체를 11곡으로 구성을 했었어요.
첫 곡은 여름에게, 그리고 마지막 곡은 여름이었어. 이렇게 해서 제목에도 여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좀 후반부에 난 너를 사랑해라는 곡이 이제 써지게 됐고, 또 그게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어서 좀 구성이 처음에 계획한 거랑 좀 달라지긴 했지만, 그래서 여름에게는 사실 서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첫 부분에 시작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더 앨범 전체적인 전반적인 앨범의 결, 그리고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표하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대중적인 느낌과 이번 곡들 중에서 또 호소력이 느껴지기도 하고, 그런 의미에서 첫 곡으로 배치를 하고 또 타이틀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름에게를 만들 때 여름에게를 이제 작업하면서 주변에서 이 곡이 되게 오아시스스러운 느낌이 난다, Don't Look Back in Anger랑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듣곤 했었는데요. 네, 레퍼런스라고 한다면은 Don't Look Back in Anger를 떠올리면서 곡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나는 좀 대중적이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. 또 이 곡 자체에서 또 기타의 그런 디스토션 사운드, 아니면 기타가 막 중간에 이제 막 왕왕 되면서 이제 우는 그런 사운드들에서도 이별 앞에서의 그 청춘의 고통, 그런 느낌들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또 그거를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담으려고 그 사운드 연구를 좀 시간을 들여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오아시스의 Don't Look Back in Anger라는 노래가 30년이 넘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저 또한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, 이번 여름에게 또 영향을 많이 준 노래니까 그 곡을 들을 때 이제 전주에서 피아노가 나오는데, 그 피아노가 시작될 때부터 벌써 막 요즘 음악처럼 막 사운드가 막 꽉 차 있고 막 땡땡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, 그 피아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가슴으로 확 오는 듯한,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? 그냥 확 뭔가 에너지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을 때마다 받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곡이겠지만,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, 제 느낌에서는 뭐 멜로디도 너무 좋고, 곡의 뭐 기승전결도 너무 좋고, 하지만 제 느낌에는 되게 그 곡이 주는 복잡 미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곡에서는 어떤 그리움도 느껴지기도 하고, 어떤 환희 같은 감정도 느껴지기도 하고,
자유로움도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다 느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여름에게를 만들 때도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싶고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여름에게라는 노래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면서도 가사나 이야기적인 거를 차치하고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걸 이렇게 놓았을 때 어떤 후련함이 느껴지면서도 또 그거를 다시 움켜쥘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모순적이면서도 복잡 미묘한 그런 느낌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이 곡을 들었을 때 이 곡이 되게 후련하게 들리면서도 되게 애절하고 아련하고 그렇게 호소력 있게 그런 느낌으로도 감상자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여름에게에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 오아시스의 노래들을 참고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사운드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그걸 토대로 앨범을 만들고 이 곡을 만드는 중이었으니까 그 기타, 일렉 기타의 솔로적인 측면이 이제 인트로에서도 솔로가 있고 아우트로에서도 솔로가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오아시스스럽다고 해야 될까요? 전형적인 그런 오아시스의 느낌의 솔로들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했었고 그렇게 녹음을 할 계획이었는데 언제였더라? 2024년이었나? 2023년이었나? 아무튼 정확하게 날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극장에서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그게 이제 그 작품이 주는 에너지가 저한테 되게 크게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? 제가 엄청나게 좀 고양된 상태로 아니면 좀 들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보고 작업실에 가게 되었는데 기타를 이제 잡고 앉았는데 그냥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뭐 이거를 계속 제가 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이제 느낌이 좋은 거지. 그래서 그냥 뭔가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여름에게 작업한 이제 프로젝트를 열고 그냥 그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를 여름에게의 이제 백킹 트랙을 들으면서 제가 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갑자기. 그 전에는 더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게 더 뭔가 전형적이게 그런 이제 솔로들이었는데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파미레 도레미파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아 맞아 이 느낌이지. 내가 이 곡에서 주고 싶었던 느낌이 이거야. 사실 뭐 언어로는 뭐 이렇게 가사들이 많잖아요. 뭐 좋은 기억만 가져가지고 뭐 모든 게 뭐 사랑이었던 모든 게 좋았던 뭐 앞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들보다 그냥 뭐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파미레 도레미파솔 이게
이게 이 곡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. 이거지.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솔로를 바꾸게 된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. 저한테는 신기하고도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여름에게 기타 사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아시스의 느낌, 오아시스 곡들의 그런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서 깁슨의 ES335라는 모델을 주력으로 쓰고, 그리고 이펙터도 빈티지 이펙터들을 구해서 이제 사용하고, 또 앰프도 팬더의 베이스맨 빈티지 앰프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조합들 자체를 빈티지하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고, 그렇게 좀 톤들을 만지면서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내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, 그래도 제가 만족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가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게 충분했었던 그 여름밤은, 있는 모습 그대로 온 세상이 눈부셨던 그 여름밤은, 그 여름밤이라는 게 여름밤이 주는 어떤 느낌, 또 이미지, 어떤 감각들,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들뜨게 하고 설렘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사실 저는 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데, 그럼에도 그 여름밤이 주는 분위기,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자연이든 아니면 뭐 인간이든 이 모든 생물들이 정말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계절의 여름 밤이 주는 느낌이, 낮에는 되게 그렇게 해도 쨍쨍하고 막 모든 게 너무 뜨겁고 아스팔트에는 막 아지랑이가 올라오고, 그러면서도 밤이 되었을 때는 뭔가 그런 열기가 좀 식으면서 그 여름 밤 공기가 주는 바람의 그 느낌이, 여름을 싫어하지만 그것만큼은 너무 설렌다고 해야 될까?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낭만을 느끼고요. 물론 지금 계속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 밤에도 계속 열대야고 너무 덥기는 하지만, 아무튼 여름 밤을 되게 좋아하고, 그 여름 밤에 대한 이미지, 아니면 그 여름 밤의 어떤 느낌들을 가사에 직접적으로 썼던 것 같고요. 타버린 꽃잎처럼 기우는 태양처럼 우리는 사라져도 흩어져도, 가사적인 측면에서 여름에게는 편지같이 쓰여진 노래예요. 편지라는 게 이 편지를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담는 거니까,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죠 라는 구절이
가장 마음에 들고 또 이 곡에서 가장 하고 싶었 언어적으로 이 곡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진심이지 않을까 해서 그 구절이 들을 때마다 다시 들어도 인상적이게 들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여름에게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여름에게의 이제 이후의 곡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곡 물거품이 서사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첫 시작인 느낌일 텐데 물거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의 곡들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 이별로부터 도망치고 그러는 마음들 때문에 겪는 계속 더 큰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여름에게는 그래도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용이고 또 그 감정에서 나 자신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또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. 저는 항상 뭔가 항상이라기보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의 괴리 그런 것들에 좀 골머리를 좀 앓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이상과 현실에서의 충돌, 괴리감 이런 거를 좀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제 자신이 또 이렇게 매달리는 문제이기도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세상에 좋은 이별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이별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별을 당하는 입장이든 뭐 이별을 고하는 입장이든 둘 다 쉽지 않겠죠. 그리고 이별 이후에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뭐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서 폭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새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받아들이지 못함에 있다?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아니면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. 그래서 이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사실 회피하고 뭐 도망치고 대체하고 뭐 그 고통을 안 느끼겠다고 뭐
다른 사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술적인 걸로 푼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별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또 그런 경험한 것들을 이번 앨범으로 풀어낸 거니까 결국에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. 그런 부분을 앨범을 작업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보거나 이럴 때 참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아직도 어려운 것 같고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무너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,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결국에는 진심으로 좋아했고 어떤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난 관계였다면은 그 안에 어떤 따뜻함이 있었을 거고 좋은 기억들이 있었을 거고 좋은 감정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이별이 좋지 않은 이별 최악의 이별인 경우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고 그건 다 무의미한 거야.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 이별을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결국 어떤 따뜻함? 결국 이별도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나? 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 달라 라는 그 구절이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가까운 인연에서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좋은 기억만 가져가 달라라는 이야기는 결국 나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별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제 어떤 메시지적인 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는 이별이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게 현실적이지만 그 각자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 내 내면에서는 이 이별을 어떻게 보고 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 진심을 좋은 기억만 가져가 달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
그런 느낌이 또 노래로 만들어졌을 때, 그리고 감상자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들릴지가 되게 또 궁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는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또 아니면은 나는 어떤 다른 부분의 가사가 좋았다,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게는 뮤직비디오를 또 찍게 되었고, 이번에 찍은 뮤직비디오가 제가 처음 찍어본 뮤직비디오인데요. 이 뮤직비디오 찍게 되는 과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또 저는 혼자 이제 작업하는 완전 인디 싱어송라이터이다 보니까 음악은 제가 뭐 어째저째 만든다 하더라도 영상은 또 너무 다른 분야이니까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뭔가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되게 이 곡의 분위기를 살려서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뮤비를 처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고, 또 그거에 대해서 갈망이 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되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, 그러던 와중에 내가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뮤비가 뭐지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나얼의 기억의 빈자리라는 뮤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거기서의 그런 뭐 감성적인 느낌, 뭐 그런 연출들, 그 뮤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해서 이제 그 뮤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했더니 이제 에이프릴 샤워 필름의 송원영 감독님이라는 분이 그 뮤비를 연출을 했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, 또 보니까 그 감독님께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뮤비들을 다 연출을 하셨더라고요. 와, 이분이 이번 여름에게의 뮤직비디오를 맡아주셨으면 좋겠다, 그런 상상을 이제 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? 뭐 어떻게 뭐 닿아야 되지? 뭐 연결고리도 없고 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름에게의 녹음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믹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냥 한번 도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메일이라도 보내보자, 뭐 이런 마음이 또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믹스가 된 이제 음원이랑 대충 제가 생각했던 어떤 뮤비에서의 이미지들, 그리고 제 소개들, 뭐 이런 거를 뭐 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메일을 그냥 보내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고, 그래 뭐 답장이 있겠어,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래 뭐 도전 한번 해봤으니까 뭐 이거 안 되면은 또 뭐 새로 다시 알아보던가 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, 제 생각보다 빠르게 하루가 안 걸렸을 것 같은데 한 몇 시간 만에였나? 메일로 그래도 긍정적인 이제 답변이 온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만나서 한번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, 그때는 진짜 되게 막 진짜 설레고 기뻐가지고,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팬인 입장인데
우와, 이거 같이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.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막 들면서, 그러면서 막, 집 주변을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그렇게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, 어, 그렇게 컨택을 드렸고, 그 컨택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점차 좀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뮤비를 찍고, 또 이렇게 첫 뮤비가 좋게 나와서 또 참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애프터 썸머의 첫 곡이자 타이틀인 여름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. 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곡인 물거품에 대한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